안녕하십니까. 내가 스터디 지구과학 영역 강의를 찍게 된 서현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찍게 된 단원은 3단원의 태풍 단원을 찍게 되었는데, 이 태풍 부분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 강의 때 설명드리는 모든 내용은 전부 북반구 기준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태풍의 발생부터 보자면, 태풍은 위도 5도에서 25도, 수온이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흔히 열대 저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중심 풍속이 약 17m/s 이상이 되면 그때 비로소 태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주로 여름이나 초가을에 발생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태풍은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발생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태풍이 적도, 즉 위도 0도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풍은 적도에서 발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적도에서는 전향력이라는 회전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태풍이 회전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지 못해서 태풍은 적도에서 발생을 할 수 없고,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주로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 발생 과정을 보면은 수온이 26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며 덥고 습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상승기류를 성장을 시키게 되겠죠. 이렇게 상승기류를 성장을 시키면서 수증기가 상승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응결을 하게 됩니다. 이 응결을 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 방출하는 열을 저희는 수문열 또는 잠열라고 하는 열을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된 열, 수문열이죠. 이 수문열이 다시 주변 공기를 뜨겁게 가열을 하면서 더운 공기를 다시 올려보내면서 상승기류를 또 성장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1, 2, 3번이 반복을 하게 되면서 수증기 기둥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태풍이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 기둥이 발달을 하면서 전향력에 의해서 회전이 시작을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게,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빨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빨라진다는 것은 그냥 이 범위가 넓어졌다가 좁아질수록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저희가 앞서서 배운 온대저기압 있잖아요. 이 온대저기압은 어떻게 생성이 되냐, 따뜻한 공기랑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저기압인데, 이 온대저기압의 특징이 육지나 바다 위에서 두 곳에서 생성이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이와 비교해서
태풍, 열대저기압. 이 태풍은 오직 바다 위에서밖에 생성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풍이 생성이 되려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덥고 습한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육지에서는 수증기를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태풍은 바다에서밖에 발생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풍의 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 태풍은 아까 5도에서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발생을 한다 했죠. 이 부분을 저희는 무역풍대라고 중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발생 초기에 무역풍 영향을 받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위도 25도에서 30도 부근에서, 여기서는 무슨 바람이 부냐, 편서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편서풍 영향을 받아 북동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발생 초기에 무역풍 영향을 받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한다 했는데, 이게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지 의문을 또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단 고기압이니까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겠죠. 그래서 이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데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태풍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해서 무역풍 영향을 받아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쪽으로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꺾이면서 이동을 하다가 위도 25도에서 30도 부근에서 편서풍 영향까지 받아서 북동쪽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비교적 여름엔 제일 강하겠죠. 여름엔 제일 강하니까 이 북태평양 크기가 크니까 태풍의 이동 방향이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비교적 북태평양 세력이 약한 가을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북태평양의 세력이 수축이 돼가지고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여름에 비해서 이 동쪽으로 치우쳐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풍의 이동은 대기 대순환, 무역풍, 편서풍, 이를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이 두 영향에 의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태풍 얘가 서쪽으로 가다가 북동쪽으로 꺾이게 되잖아요. 그럼 이 꺾이는 지점을, 즉 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죠. 이 지점을 저희는 전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태풍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태풍은
아까 저희는 열대 저기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태풍은 저기압이란 말이에요. 이 저기압의 특징을 보면은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공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면서 회전하면서 상승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층에서는 바깥쪽으로 공기가 향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나가게 돼요. 어떻게 되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태풍이 공기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하층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 상층 부분에서는 공기가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암기가 필요해요. 암기가 따로 왜 그런지, 그런 이유는 알 필요가, 지구과학 원에서는 알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계속 낮아지고 풍속은 강해지다가 어느 부분에서 급격히 약해지냐, 이 부분을 저희는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의 눈에서 급격히 약해져서 태풍의 눈은 구름이 거의 없고 바람이 비교적 잔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점선으로 이렇게 기압이 계속 낮아지다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프를 저희 기압 그래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풍속이 급격히 강해지다가 이 눈 쪽에서 다시 이렇게 급격히 약해지다가 다시 강해지는 이 그래프를 저희는 풍속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태풍의 눈에서는 구름이 거의 없고 잔잔한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태풍의 눈은 고기압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고기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태풍의 눈도 저기압, 기압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이렇게 수렴을 하잖아요. 공기가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공기가 회전을 하면서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상승을 하면서 바람이 미쳐 들어오면서 수렴되지 못하는 빈 공간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빈 공간이 발생을 할 건데, 이 빈 공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상층 부분에서 아주 약한 공기가 이렇게 아래로 들어오는 약한 하강기류, 이를 약한 하강기류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의 눈을 고기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태풍의 눈은 기압이 가장 낮고 약한 하강기류가 있으면서
구름이 거의 없고, 그리고 풍속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태풍 진행에 대한 풍향 변화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부분이 진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주제고, 어렵게 낸다면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게 위험 반원과 안전 반원이 있죠. 위험 반원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안전 반원은 반대로 왼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태풍의 이동 방향과 대기 대순환 바람 방향이 일치해서 바람이 더 강하고, 안전 반원에서는 태풍의 이동 방향과 대기 대순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알면 좀 천재이긴 한데 모르잖아요, 솔직히 대부분 다. 알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를 제가 그림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태풍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태풍이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오른쪽 지역이, 여기가 위험 반원이고 여기가 안전 반원이다 라고 했는데, 이 태풍의 이동 방향과 대기 대순환 바람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은 태풍이 지금 위로 이동을 하고, 바람도 지금 위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죠. 즉 이동 방향과 대기 대순환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쪽 바람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태풍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왼쪽 부분에서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수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른쪽의 위험 반원에 비해서 바람이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향 변화, 이 부분이 진짜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ABC 구간이 있는데, 이 ABC 구간에 따라서 나눠서 살펴보면은, A일 때는 태풍이 여기에 있고, B일 때는 태풍이 여기에 있고, C일 때는 태풍이 여기에 있다고 보면은, 이 바람이, 태풍의 바람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Q를 어떻게 지나가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람이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1번.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수렴. 그리고 이게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바람이. 그리고 이게 3번. 그럼 얘를 한꺼번에 보면은 관측수 Q가 이렇게 있을 때 바람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이 풍향이 1, 2, 3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위험 반원에서는 지금 이 Q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위험 반원이죠. 위험 반원에서의 풍향은 아까 1, 2, 3 순서로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생각해보면은 안전반원에서는 똑같이 태풍이 여기 있다고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고 1번 색깔을 좀 다르게 이렇게 불고 이게 1번 이렇게 이게 2번 그리고 뭐야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이게 3번 그리고 P도 보면은 P가 이렇게 있으면은 바람이 하나 둘 셋 1 2 3 지금 1 2 3 순서로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풍향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반원에서는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태풍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오른쪽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맞물리듯이 풍향이 변한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아까 비교했는데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온대저기압은 일단 전선이 있죠. 전선이 있고 열대저기압 태풍 이 열대저기압은 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생 시기는 온대저기압은 봄, 가을 그리고 열대저기압은 수온이 가장 높은 여름과 초가을 이때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고 등압선의 형태를 보면은 이 열대저기압보다 비교적 간격이 넓고 찌그러진 타원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태풍은 이 지도에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매우 좁고 원 모양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볼 때 온대저기압인지 열대저기압인지 판단하는 꿀팁 아닌 꿀팁을 하나 주자면 이 지도에 전선이 보이면은 무조건 온대저기압이에요. 전선이 보이면 무조건 온대저기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온대저기압이니까 이 지도는 봄과 가을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이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런 동그라미들이 보인다 그러면은 태풍이겠구나 열대저기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풍속은 아무래도 태풍이 훨씬 빠르겠죠. 그리고 이동 방향은 이제 온대저기압은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태풍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에 의해서 편서풍대에서는 북동쪽 그리고 무역풍대에서는 북서쪽 즉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포물선의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요 에너지원은 온대저기압은 이제 두 전선들 간의 미치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열대저기압은 수증기와 응결,잠열, 수문열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니긴 한데 이 퀴즈 간단히 한번 풀어보고 마지막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면은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서로 다른 태풍의 이동 경로를 6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태풍의 평균 이동 속도는 T1에서 T2보다 T3에서 T4가 더 빠르다. 그러면은 T1에서 T2 간격을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T1에서 T2는 30시간 간격이겠고 T3에서 T4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T3랑 T4도 30시간이겠네.
그러면은 둘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동한 거리를 보면은 T1에서 T2는 30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을 했다면 T3에서 T4는 30시간 동안 이만큼이나 이동을 한 게 된 거죠.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T3에서 T4 간의 이동 거리가 더 길기 때문에 T3에서 T4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겠고, 가에서 서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왼쪽이면은 어디야? 안전반원이고, 풍양은 아까 풍양 P 기준으로 P 기준이란다.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맞물리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안전반원이니까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맞나? 안전반원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고 할 수 죄송합니다. 아무튼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2번을 보시면 그림 가와 나는 어느 날 태풍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한 기압, 풍속, 풍향의 변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문제를 보면은 기압, 풍속, 풍향은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지 표에 표시하시오. 표시를 하라니까 표시를 해야겠죠.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이 점점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 꾸준히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니까 얘는 기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삐쭉한 것은 뭐 풍속이겠죠. 풍속이래. 맞네, 풍속.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니까 풍속이고, 그리고 이 점점점으로 표시된 것들은 일단은 얘네가 지금 여기서 끊겼잖아요. 이 끊긴 것들은 풍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대부분 그래프에서는 이 점으로 된 것들이 다 풍향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문제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A가 어디에 있어? 가에 있어. A는 태풍의 위험반원에 있냐 안전반원에 있냐, 이를 보면은 풍향을 보면 되겠죠. 풍향을 보면은 일단은 처음에 지금 무슨 방향이냐, 북동풍이죠. 북동풍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쭉쭉쭉 북동풍 불다가 이쯤에서 남동풍이 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남서풍. 그래서 1번, 2번, 3번 이 순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1, 2, 3번 순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A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있다고 할 수 있고, B도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처음에 북동풍 1번 북동풍이었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북서풍 2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남서풍 3번. 얘는 지금 1, 2, 3 순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얘는 안전반원에 태풍
태풍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는 얘는 기압을 보시면 되겠죠. 기압 중에 어느 기압이 더 낮은가. 더 낮은 기압 쪽인 게 태풍 중심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 태풍 중심은 기압이 가장 낮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지워서 보면은 가장 낮은 기압 쪽으로 보면은 얘는 뭐 대충 한 14 헥토파스칼 정도 되면은 A를 보시면 대충 한 8 헥토파스칼 뭐야 라고 보면은 어느 부분이 더 기압이 낮냐. A 부분이 기압이 더 낮죠. 그럼 즉 이 말은 태풍 중심까지의 최단 거리가 A가 B보다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한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4년 3월 모의고사의 6번 문제이고, 문제를 보면은 그림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T1에서 T9일 때의 태풍 중심 위치를 나는 이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관측소 P에서 관측한 기압과 풍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간의 간격은 일정하고 P의 위치는 기역과 니은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면은 그래프가 점점 낮아졌다가 다시 서서히 높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기압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점들로 나타내져 있는 그래프를 저희는 풍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풍향 변화를 보면은 동서북 남 풍향 변화를 살펴보면 일단 처음에 북동풍으로 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북서풍으로 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서풍으로 불고 있죠. 그래서 1, 2, 3 순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바뀌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면 안전반원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즉 P는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왼쪽인 기역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역, P의 위치는 기역이다. 그러면은 기역 보기는 맞는 거고, 두 번째로 니은을 보면은 태풍의 평균 이동 속력은 T1에서 T2일 때가 T3에서 T4일 때보다 빠르다 라고 했는데, 이 두 시간대의 간격은 일정하다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이동 경로를 보면은 T1에서 T2일 때는 태풍이 이만큼 이동을 했고 T3에서 T4일 때는 이만큼 이동을 했죠. 둘을 비교를 해보면 T1에서 T2일 때보다 T3에서 T4일 때 태풍이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했기 때문에 T1에서 T2일 때보다 T3에서 T4일 때의 이동 속력이 더 빠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1에서 T2일 때가 T3에서 T4일 때보다 더 빠른 게 아니라 느리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거고, 그리고 디귿을 보면은 나에서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언제냐. 그래프를 보시면 기압이 가장 낮을 때가 T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T5일 때가 P와의 태풍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T5일 때 태풍 중심이 이때죠. 근데 기역에서 보면은 태풍 중심이 가장 가까운 때는 이때보다 이 T6일 때가 더 가깝죠. T6일 때가 더 가깝기 때문에 기압이 가장 낮을 때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그럼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 여기서 저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